안녕하세요, 정의원입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신질환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이런 것들처럼 어떤 질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정신질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기전 자체가 내가 받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의 정도, 심리적으로 내가 그동안 경험하였던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또 토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생물학적으로는 특정 질환에 취약해지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노화를 경험하거나 동반 질환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어떤 약물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서 조금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트리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사회적인 현상, 그러니까 정말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힘을 준다거나 빈곤에 시달린다거나 전쟁 같은 것을 경험하거나 기아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우울과 관련된 스펙트럼이나 또는 양극성 장애라든지 다양한 이런 스펙트럼의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신질환의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뇌의 에너지 결핍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뇌의 에너지라 그러니까 무슨 약간 사이비 의학 같은 그런 유사의학이냐? 절대 아니고요. 오늘 소개할 브레인 에너지의 저자이자 하버드 의대 정신건강의학과의 교수님인 크리스토퍼 M. 팔머 교수입니다. 먼저 이 크리스토퍼 M. 팔머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버드 부속 맥클린 병원의 대학원 및 평생교육부 부장으로 전공의, 수련의 교육 담당을 맡고 있는 정신과 선생님이십니다. 임상 경험은 20년 정도 하셨고, 또 임상신경과학 연구도 15년 이상 하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환자분을 보셨는데, 특히 환자분들 중에서 우리가 정신과 약 굉장히 잘 안 듣는다, 이런 편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울증 약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분들이나 심리요법, 사이코세라피라고 하는 상담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분들을 진료를 하는데, 특이한 경험들을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오셨는데 정말 아무리 우울증 약을 써도 낫지 않는 분인데 이분한테 케톤 식사를 하게 만들어서 체중을 쫙 빼게 만듭니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제 환자가 전반적인 삶이 다 좋아지고 체중도 빠지고 대사질환도 좋아졌지만 환자의 이제 기분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진다 경험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생의학, 바이오메디슨 영역에서 나와 있는 굉장히 최신 문헌들, 세포, 동물, 그리고 사람에서의 연구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셔서 결국에는 에너지가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이론을 직접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브레인 에너지라는 책을 쓰시게 되셨고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에서 8명 중에 1명은 정신적인 어떤 불편감을 경험하시고 계십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 평균 유병률은 27.8%로 결국에는 4명 중에 1분 정도는 평생 중 1번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나 니코틴 사용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와 같은 어떤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경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정신적인 불편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치료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시기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저자에 따르면 근본 원인이 확실치 않아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신과 약을 쓰거나 상담하는 게 어찌 보면 대증요법이라는 겁니다. 우울감이 심하면 우울감이 개선될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하죠. 정신증이 있어서 망상이 있거나 환각을 경험하신다고 하면 정신증에 듣는 약을 씁니다. 기분이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양극성의 스펙트럼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폭을 줄이고 가라앉히는 그런 약을 또 쓰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한테 이제 열나면은 타이레놀 처방하는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자분께서는 이 책에서 정신질환의 원인이나 치료에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분께서 생각하는 근본 원인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아마 생물 시간에 세포 소기관이라고 해서 적어도 한 번 이상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미토콘드리아 말씀드리면 벌써부터 이제 생물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놀라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다양한 정신질환이 쉐어하는 근본 원인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원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장애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을 하고요. 여기에서부터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파고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기나 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분자생물학, 그리고 세포, 동물 이런 연구에서 뇌의 에너지 이론을 정립을 한 것입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 뇌 에너지 이론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원리를 설명하기도 하죠. 이 책의 제목이 브레인 에너지가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서론 역할을 하고 있고 2부는 본론이고 3부는 결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어떤 생물학적 기전들 그리고 연관 분석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들을 조금은 나열식으로 서술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의 건강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서 서양에서의 두꺼운 책들이 가지고 있는, 보시면 굉장히 책이 두껍거든요. 이런 특성과 어떤 것들이 다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서양의 책들을 보게 되면 우선은 실제적인 사례를 인터뷰한 것들이 쭉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식들을 일단 먼저 독자들한테 주입을 하고 본론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들을 쭉 하죠. 한국 분들은 굉장히 바쁘시고 또 당장 솔루션이 필요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일부는 일단은 제쳐놓고 넘어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처럼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들, 어떤 논문을 읽어도 그 배경을 알아야 되고 정말 증거들을 충분히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전공법으로 일부부터 보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스타일의 어떤 당장 솔루션으로 넘어가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3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2부를 보시고 1부를 보시고 이렇게 거꾸로 읽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1부에서는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은데 우리가 그동안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정신질환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자가 생각하는 그런 근본 원인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천착을 하고 계시고요. 결국에 브레인 에너지, 그러니까 뇌의 에너지 대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근거에 대해서도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약을 하자면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께서 2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앓으시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서 대사질환까지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의존이 생기게 되면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4배 증가됩니다. 또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우울만 있지 않고 불안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양극성 장애가 있는 경우 중에 ADHD가 있는 경우에는 또 물질 사용 장애가 병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결국에는 정신질환이라는 게 하나만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선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노인 증후군이죠. 선망은 뇌에 취약성이 있는 상태에서 뇌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에 노출되거나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갑자기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을 내가 경험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현재 유지할 수 있는 뇌의 성능이 80, 70, 60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볼 수가 있고 밤낮이 바뀌면서 밤에 갑자기 문 열고 나가려고 하시거나 이러다가 더 심해지면 계속 코마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인 증후군인데요. 저자는 실제로 모든 정신질환이라는 게 결국에 일종의 선망 상태가 아니냐, 선망은 정말 어떤 질병이나 스트레서가 있어서 노년에 뇌의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증후군이지만 결국에 우울이나 불안이나 정신증이나 또는 신경증이나 일정 정도 뇌의 기능 부전 상태일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아가서 실제로 대사장애나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의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레벨이 부족하다는 사실들을 이제 연구 근거로 제시를 하시면서 결국에 사람이 정말 활력이 없어지는 상태, 즉 바이탈리티가 떨어지는 상태가 말 그대로 우리 세포 내의 에너지 레벨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에너지 대사의 결핍을 공통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2부에서는 뇌 에너지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겠는데 대사 문제라는 것을 조금 환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돼도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복부지방을 앓는 대사질환이 생긴다,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에 이 대사 문제를 에너지 불균형 문제이자 세포 기능의 문제로 환원시키게 되고요. 정신질환도 결국에는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문제, 즉 대사라는 것은 세포 기능의 문제이고 정신질환도 결국에 뇌세포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문제의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포의 기능을 원활하게 굴리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주체가 마이토콘드리아인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정신질환과 대사장애의 공통 경로라는 것을 정말 수많은 논문들을 리뷰하면서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심지어 미토콘드리아를 인위적으로 고장낼 수 있는 쥐실험 모델 등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 어떠한 뇌 기능의 저하가 오고 실제로 어떤 표현형이 나타나는지까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정신질환의 대사 및 미토콘드리아 이론, 즉 뇌 에너지 이론을 정립한 것입니다. 3부로 넘어가게 되면 대사와 마이토콘드리아 기능 부전, 그리고 이 조절 장애를 유발하는 기여 원인들, 기여 원인이라는 게 제가 선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뇌 기능의 저하, 약물, 수면 박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기여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치료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기여 원인은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생물학적인 요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도 있겠죠. 운도 있을 겁니다. 또는 후생유전학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 이상도 있고, 호르몬도 있고요. 만성염증도 있고, 수면과 빛
이런 것들도 있고 식습관, 그리고 약물, 사회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모든 것들이 해당하게 됩니다. 저자분께서는 이 기여 원인들을 챕터 하나씩을 다 할애해서 다루고 있고요. 먼저 이론을 설명하고 해당 사례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수면을 다룬 부분과 식습관에 대해서 다룬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인터뷰나 이런 데 나가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수면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다음에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인데요. 이 수면에 대해서 혹시 또 중요성을 놓치시고 설마 또 주무실 시간에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서 특히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식습관에 대한 부분을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식습관은 대사와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크나큰 역할을 한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만약 대사에 해로울 만한 식이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를 제거해야 한다. 이런 식이 요인에는 트랜스지방산이나 정크푸드처럼 우리 몸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성분 및 식품도 포함된다. 만약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라면 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완벽하게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사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에는 유전, 후생유전, 염증, 스트레스, 수면 문제, 호르몬, 복용 중인 약, 독소와 같은 식이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이 원인일 수 있다. 이때도 식이요법은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문제를 일으킨 최초의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간헐적 단식과 케토제닉 식단은 자가포식과 미토판지를 촉진해 세포 건강을 증진시킨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 세포의 생명줄과 같은 대체 에너지원이 되어줄 케톤을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치성 전간증이나 퇴행성 뇌질환의 경우에 케톤 식이의 장점이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치료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자는 케톤 식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는 결국에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한 식단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단 한 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광고하는 프로바이오틱스나 미토 영양제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 현재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정신건강과 대사건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는 대부분 살을 빼고 싶은 사람부터 당뇨병 환자, 나아가 심근경색이나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기 위해 신경 쓰고 있는 사람까지 모두에게 적용된다. 보통 식단과 운동만으로는 이 둘의 건강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책에서 다룬 모든 요소가 저마다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수면과 스트레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선순환과 악순환을 저자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저자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절대 정신의학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약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증거에 입각한 올바른 치료를 받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은 내 뇌의 상태가 더 건강해지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필요하면 정신과 약을 먹되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에도 주목해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치료를 하자는 것이죠. 실제로 간혹씩 제 유튜브 채널이나 또는 제 트위터에서 저한테 생활 습관 개선을 했더니 우울이나 불안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좋아졌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 또는 수면 장애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처럼 결국에는 생활 습관이 정말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을 수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자 선순환을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브레인 에너지라는 책은 결국에 통합적인 관점, 그리고 내 몸의 에너지, 나아가서 세포 내의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 대사 문제, 에너지 문제가 몸의 문제도 만들고 마음의 문제가 생기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자세한 최신 지연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책의 핵심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다채로운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실제 사례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정크푸드를 드시거나 술을 원샷 하시거나 또 운동을 하시는 대신에 쇼폼을 보시거나 이런 좋지 않은 생활 습관에 빠져 계셨을 텐데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동기부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롭고 유익한 책들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